안녕하십니까, 엘리엇입니다. 네, 어제 못 올린 국토부 실거래가자료 오늘 올립니다. 일요일, 내일이 휴일이라서 공휴일이죠. 대체휴일이라서 내일이 일요일 같아서 네, 마음이 편합니다. 자, 오늘 올리는 자료는 최근 들어서 며칠 동안 계속해서 서울 아파트가 8월달 들어서 지지부진해요. 거래도 별로 없고 하락 거래도 많이 늘어나고 특히 강남권 아파트가 그동안 반등을 좀 시도를 했거든요. 연초에 고점 친 다음에 급락을 했다가 반등을 한 두세 달 시작을 했는데 시원치가 않아요. 전고점까지도 못 갔어요. 즉 강남권은 2, 3월 달이 고점입니다. 지금이 8월 달이잖아요. 자,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일단 토요일 어저께 업데이트한 거 보면 전국적으로 확대를 좀 해볼까요? 이렇게 보면 전국적으로 하루만입니다. 어저께 하루만 0.01% 소폭 플러스인데 서울, 인천은 마이너스고 경기도는 여전히 강해요. 플러스고요. 그다음에 광역시를 보면 광주, 대전, 부산이 빠졌고 대구랑 울산이랑 세종이랑 좀 올랐네요. 그다음에 8개 도를 보면 경남, 경북, 전남, 전북은 올랐는데 충남, 충북, 강원, 제주는 꽤 많이 빠졌네요. 요거는 하루만입니다. 자, 이거 이제 서울 25개구를 좀 볼게요. 서울 25개구를 보면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자, 여기 보시면 서울 당일 하루 치면 0.03% 마이너스입니다. 최근 들어서 조금씩 빠져요. 누적으로는 0.1 한 3%? 좀 빠졌을 거예요. 아까 여기서 봤지? 0.13% 마이너스네요. 누적으로는 이번 8월 달. 그리고 오늘만 봤을 때는 0.03 마이너스고요. 여기 보시면 강남, 서초, 송파, 강동 다들 소폭 마이너스죠. 플러스가 하나도 없죠. 자, 이번에는 노도강, 그러니까 동부권입니다. 오른쪽 위쪽이죠. 노원, 도봉, 강북, 성북, 중량구는 올랐는데 동대문구, 성동구는 하락했고 광진구는 거래가 없다시피 하고요. 특히 동대문구가 꽤 많이 빠졌는데 그동안 제일 강하게 올랐었거든요. 중량구는 그대로 올랐고 이번에는 도심권입니다. 용중종 그러죠. 여기는 노도강성, 중동, 성광 이렇게 하고 여기는 용중종 도심권인데 중구가 많이 빠졌고 종로구는 조금 올랐고 용산구도 좀 빠졌네요. 용산구도 알고 보면 강남 3구에 이제 포함을 시켜야죠. 자, 이번에는 서부권입니다. 왼쪽 위입니다. 은평구 마이너스고 은섬합니다. 서대문구랑 마포구는 소폭 플러스. 자, 이번에는 서남권입니다. 왼쪽 아래입니다. 동영양강, 금강구 이렇게 저는 외웠거든요. 자, 영등포구랑 금천구랑 마이너스입니다. 영등포구도 한강벨트잖아요. 자, 동작구랑 양천구, 강서구는 조금 올랐는데 금천구랑 구로구가 좀 밀렸고 관악구는 오늘 조금 플러스 났고요. 오늘 하루만은 이렇습니다. 자, 145개동 또 하루만을 보면 시가총액 순으로 죄송합니다. 잠실, 반포, 개포, 대치 이 순서입니다. 시가총액이 서울 아파트로 전체적으로 0.33 마이너스라는 거 아까 봤고 개포동이 마이너스 났네요. 신정동, 양천구 신정동 플러스, 노원구 상계동은 좀 플러스. 근데 여기 와장창 마이너스 났네요. 이촌동, 잠원동, 여의도동, 봉천동, 창동, 문정동, 고덕동이 특히 마이너스가 크네요. 그 다음에 오른 데는 뭐 상일동, 강동, 아니 같은 강동구 아닌데 고덕동은 빠지고 상일동은 오르고 뭐 하루 그럴 수 있죠. 그 다음에 행당동도 좀 빠졌네요. 여기가 성동구니까 영향이 있었나 보네. 신당동 중구, 네. 그 다음에 개봉동 좀 빠지고 홍제동, 신내동은 좀 오르고요. 여긴 그 대신 뒤로 가면 갈수록 시가총액이 작은, 단지수가 적고 세대수도 적은 그런 동네입니다. 이렇게 세대수가 적거나 이러면은 한 평형이 갑자기 뭐 이상한 거래가 하게 되면 전체 단지가 이렇게 급락하는 거래가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는 무시를 하세요. 자, 강남 3구를 요렇게 보시면, 자, 그러니까 여기도 보시면 위에 거는 강남 3구에 작년 1월부터 명목 실거래가 지수거든요. 하루하루 데이터를 업데이트한 거예요. 요거는 물가로 보정을 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강남구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강남구가 안 빠지고 있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슬슬 빠지는 거예요. 물가, 왜냐면 내가 야채, 과일 가게를 하는데 장사가 하나도 안 돼. 그러면 내가 본전이에요? 아니죠. 전기요금 나가죠. 월세 나가죠. 거기다가 재료비 뭐 나가죠. 그 다음에 알바비 나가죠. 뭐 이러잖아요. 그거를 다 감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강남구가 물가만큼 상승하지 못하면 하락이라고 보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변곡점을 찾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 보시면 강남구를 보시면 어깨 패턴인데 저는 요번에 2차 하락 때 요걸 네크라인이라고 그러거든요. 정확히 기술적 분석의 헤드앤숄더 패턴이에요. 얘가 이제 점점 꺾여서 여기 내려가면 여기서는요 요런 기울기로 빠질 수가 있어요. 요런 기울기로.
그다음에 서초구는 헤드앤숄더 비슷하긴 하지만 이게 모가지가 없죠. 얘는 모가지가 있잖아요. 어깨도 있고 머리도 있고 모가지도 있는데 여기 네크라인인데 얘는 네크라인이 없어. 그냥 둥그스름하게 올랐다가 둥그스름하게 가진. 서초구가 조금 얌전하게 움직이더라고. 자, 송파구는 급락했다가 급반등했습니다. 전고점까지 왔죠. 그러나 물가를 반영하면 요 고점보다 한참 낮아요. 이런 걸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상승장이냐 반등장이냐를 판정 짓는 거는 이거를 보고 판단하면 돼요. 즉 여기서 볼 때는 이 기울기랑 이 기울기랑 좀 비슷해갖고 뭐 이때 상승이랑 이때 상승 비슷해 보이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얘가 여기까지 오를 때 이만큼 오르는 강도와 요만큼 오르는 강도를 비교하면 얘가 엄청 센 거죠. 일순간 한 3, 4개월만 보면 이거나 뭐 똑같잖아 그러지만 얘는 어마무시하게 올라온 거고 이거는 이제 막 빠졌다가 올라온 거 아니야. 전고점. 그런데 약해요. 이런 걸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송파구도 명목상으로는 또이또이 같지만 이미 상투는 여기 날짜도 나오거든요. 3월 21일 날 상투 친거로 나와요. 여기는 3월 20일 똑같네. 서초구도 여기니까 네크라인이 둥그스름한 보잖아. 요게 영이 연간 얘 조금 플러스 얘는 연간 마이너스입니다. 물가로 감안하면. 강남구는 그러니까 명목으로도 연간으로 마이너스고 실질로는 한참 마이너스고요. 그런 이 얘기는 뭐냐면 송파구도 약간 강남구처럼 어깨 헤드앤숄더 패턴인데 얘가 오른쪽 어깨가 높잖아요. 이렇게. 그쵸? 여기가 약간 네크라인이 우상향이잖아요. 그런데 실질로 따지면 낮아요. 오히려 더 낮아요. 이해 가셨어요? 예. 지금 이런 패턴이라서 저는 다른데 다 필요 없고요. 저는 강남구만 지금 째려보고 있거든요. 왜냐면 누구나 다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아파트를 서울 아파트를 잡으려면 어디를 잡아야 되냐 그러면은 은평구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이 그래도 금천구를 잡아야지 서울 아파트 전체를 잡습니다. 아니잖아요. 100이면 100 전부 강남권. 그 중에서도 서초구나 송파구가 아니라 강남구라고 그럽니다. 왜냐면 강남구가 시가총액이 제일 커요. 비싸기도 오질나게 비싸. 서초구는 비싼 아파트가 되게 많은데 거기는 단지마다 세대수가 1000세대, 2000세대 이 정도도 안 돼요. 송파구는 세대수는 9000세대, 막 6000세대 이르잖아요. 그런데 많긴 많지만 가격이 안 비싸. 강남권에 비해서. 강남권은요 압구정동 120억짜리가 지금 30억 빠져갖고 90억 됐다며. 그런 사람도 걱정할 필요 없죠. 80억짜리가 15억 빠져갖고 65억 됐대. 그런데 송파구는 35억짜리가 32억 됐다고 3억 빠졌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강남 압구정 그 주인이 보면은 완전히 싸구려 아파트로 보이는 거야. 송파구나 강동구나 저기 마포구에서 껄떡껄떡 이렇게 하는 집주인들 보면 가소로운 거지. 야 35억짜리 가지고 누구 코에 붙이냐 이런 데니까. 압구정 현대 구현대나 신현대 이런 데는 아이고 근데 부럽죠. 부럽으면 담배를 어떻게 펴요. 자 저는 그래서 우리나라의 상징 그리고 압구정 강남권 평당 가격이 13년 만에 하락 전환했다는 거 뉴스 보셨죠? 6월달인가 기사 나왔는데 이거라니까 이거. 저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전 잘하고 있다고 봐요. 왜? 지금은 고가 아파트 강남권 때려잡는 게 우선이야. 너희들은 계속 오르던 냅둬. 노도강 결국에는 지금 엄청나게 1년 내내 올라서도 21년 고점 대비 30-40% 하락한 게 수두룩하잖아요. 그리고 좀 이따 얘기할게요. 그 다음에 요겁니다. 요거 지금 악어입이 이렇게 벌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실무진한테 야 서울 아파트 좀 잡아야 되는데 어떻게 잡아야 되냐 그러면요 밑에서 올라오고 있는 여기 무섭게 올라오고 있는 거거든. 노원구 도동구 엄청 올라오고 여기 동대문구 성북구도 엄청 올라와요. 얘네들을 때려잡으면 서울 아파트를 다 때려잡을 수 있어요. 이르겠어요? 아니면 제일 위에 있는 얘네들을 때려잡으면 그렇지만 얘네 때려잡는 동안 얘는 계속 올라오겠죠. 키 맞추기 한다고. 못 올랐으니까 21년 고점에 비해서 30-40% 빠진 것도 수두룩한데니까. 창동중공 10득단지는 6억 하던 게 지금 엄청 올라갔고 3억 5천이야. 어저께 실거래가도 보니까 3억 5천이더라고. 계속 3억 5천, 3억 4천에서 계속 거래돼. 4억이라도 사면 2억 싸게 사는 거라니까. 물론 그러면 현재가보다 10% 20% 비싸게 사는 거지만. 그러니까
작년 말이나 연초에 본 사람 입장에서는 도봉구든 노원구든 금천구든 어디든 볼 때마다 일주일 전 또 한 달 전 이때 보면 그 부동산 사장님한테 가면 아니 왜 이렇게 올라요? 나 사야 되는데 그 사이에 2천만 원이 올라서 3천만 원. 근데 21년 곧 상투에 물린 집주인 입장에서는 우리 아파트 도대체 언제 올라갔고 내 본전되는 거야? 나 지금 이자를 3년 5년 동안 수억을 냈는데 이럴 때니까 그런 게 프레임이에요. 요만큼을 프레임 잡으면 서울 아파트 엄청 올라간다. 여기 이렇게 프레임을 잡으면 서울 망했네. 아 세금 때문이구나. 아니 세금 1억 5천 2억 그거 못 내? 1년에 1억 5천 못 내? 이런다니까 지금 이거.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큰 플랜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 부동산을 뭐 2달 만에 잡고 3달 만에 잡고 끝낼 거 아니잖아요. 5년의 임기 중에 1년 차에는 강남 3구 때려잡고 그 다음에 한 2년 차에는 그냥 옆으로 기는 게 놔두고 나중에는 다 같이 무너지는 장이 저는 기획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니네들 열심히 올라. 그래봤자 이거에 비하면 그러니까 뭐냐면 악어입이 벌어졌다가 악어입이 닫히는데 윗턱이 내려오는데 아래턱은 아직도 올라가고 있어. 나중에는요 이게 같이 쏟아져요. 같이. 그 현상이 언제 있어요? 버블 세븐 때 터졌어요. 버블 세븐 때도 강남구 도공렉스들 음마아파트 30-40% 빠지는데 은평구, 노원구, 금천구 막 엄청 올랐었어. 그러다가 나중에 같이 무너져갖고 박근혜 대통령 취임할 때까지 빠졌다니까. 기억 안 나세요? 좀 이따 그래프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 윗턱의 대장인 강남구와 아래턱의 대장인 노원구를 뽑아가지고 딱 보면 이렇게 됐어요. 자 여기에 강남구가 있습니다. 빨간데 여기 빨간데 그 노원구예요. 노원구보다 더 약한 데가 이게 도봉구예요. 도봉구. 우리나라에서 도봉구가 제일 많이 빠진 다음에 제일 못 올라왔어요. 자 이거 대표만 뽑으면 이렇게 됐다고요. 여기 중간에 있는 게 서울이에요. 여기서 그나마 강남구도 반등하고 노원구도 반등하니까 얘가 올라갔는데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애들 계속 올라갔고요. 자 요게 강남, 서초, 송파, 용산입니다. 한강벨트 중에 강서, 송, 용입니다. 여기 보시면 고가 대비 다 낮아졌죠 지금. 근데 여기서 초록색인 용산구 있죠. 용산구만 안 빠져. 근데 용산구는 백날 올라봤자 시가총액이 너무 작어. 비싸기만 오질나게 비싸지 용산에는요 아파트가 몇 개 안 돼. 오히려 노원구보다도 시가총액이 작을 거예요. 비싸긴 엄청 비싼데. 자 느낌으로 딱 봐도 왼쪽 어깨보다 아니 왼쪽 봉보다 오른쪽 봉이 좀 낫지 않아요? 용산구 빼고. 자 이번에는 마성 광강입니다. 마포 성동 광진 강동입니다. 색깔은 여기 있어요. 색깔은 여기 딱 보시면 왼쪽 봉우리가 있고 오른쪽 봉우리가 있죠. 여기서 초록색이랑 분홍색은 확 꺾였죠. 분홍색이 광진구고요. 확대. 분홍색이 광진구고요. 초록색이 강동구예요. 광진구랑 강동구랑 마주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 입장에서는 마포 성동은 그래도 강남권이랑 마주보고 있다 그러는데 광진구 강동구는 서로 마주보고 있어.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영양동입니다. 원래 여기 강북구가 강서구가 있었거든요. 강서구는 여기서 움직여요. 여기서 딱 금강구 있죠. 금강구랑 그래프를 딱 겹치면요 딱 겹쳐요. 즉 우리가 한강백도 막 폭등했다 막 그러는데 강서구를 막 올라갔다고 폭등했다고 막 그러진 않잖아요. 강서구는 배드신에 진짜 반했다니까. 나 중학교 때 강서구 배드신 보고 반했어. 진짜 잘생기고 어유 이거 뭐냐 이두박근 막 어유. 하여튼 그래서 영양동만 했어요. 여기는 그나마 얘가 오른쪽 어깨가 높거든요. 왜 그러냐면 여기가 그러니까 서남권이죠. 서남권. 여기 보시면 얘네는 얘가 높은 게 아니라 얘가 낮은 거예요. 다른 애들은 여기 있잖아요. 다시 여기 있잖아요. 여기. 다른 애들은 여기까지 왔다가 이렇게 되는데 얘네들은 덜 올랐다가 더 오른 거야. 이해 가세요? 얘네들은 많이 올랐다가 지금 덜 오른 거고 얘네들은 덜 올랐다가 지금 오른 거야. 그러니까 합쳐놓으면 다 쌍봉이라니까. 자 이거는 스타 100지수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100개 단지로 한 거예요. 여기는 강남권도 있고 마포구도 있고 강북구도 있고 몇 개 섞여 있어요. 주로 강남권이 한 70%가 넘어요. 자 근데 요거만 보세요. 요거만 보시면 왼쪽 봉우리보다 오른쪽 봉우리가 낮잖아요. 그리고 좀 꺾였습니다. 지금 이번 달에 0.12% 마이너스예요. 보조지표들도 다 꺾이고 있고 아직 하락 지속 중입니다. 과거 요런 때 못 올라갔다니까. 요런 때 못 올라갔다니까.
이게 불과 5년 전이에요. 2021년도 10월달 상투 쳤을 때예요. 자, 이거는 그나마 강남 3구인데 한강벨트보다 강남 3구가 더 약하거든요. 그래서 강남 3구에서만, 그러니까 요 시가총액 상위 100개 중에 강남권에서 50등까지 골랐어. 그랬더니 이거예요. 니프티 피프티. 좀 이름 예쁘게 졌죠? 더 약하죠. 반등을 제대로 못하죠. 그 다음에 요거는 강남구만입니다. 강남구가 제일 약하죠. 그렇죠? 잘 보세요. 시가총액 상위 100개 아파트보다 강남권 50개보다 강남구가 더 약해요. 그러니까 얘는 반등이 이제 시원치 않게 한 다음에 2차 폭락이 오는데 지금 물건 내놓는 거 보니까 야, 한두 달 있다가 실거래가 이제 신고가 될 거 아니에요. 한 달 안에는. 야, 오른쪽 어깨가 어마무시하게 빠질 것 같아. 이른 기울기로 빠질 수도 있다니까. 과천시는 이번 달에 거래가 없어. 거래가 안 되니까 안 빠졌다고 그러고 뭐 20억짜리를 27억에 올려놓고서 아, 우리 아파트 안 빠졌어 막 그렇게 신나 있더라고. 보니까 과천 주민들 보니까. 근데 그 중에 배반자가 나온다니까. 왜? 꼭 1000명 중에 100명 중에 한두 명은 꼭 급한 사람 나와요. 그러니까 시장이 올라갈 때는 담합이 되는데 시장이 이제 변곡점이나 하락으로 접어들면 그 중에 한두 명, 그러니까 1000세대의 아파트를 단지 가격을 떨어뜨리는 거는 경매나 아니면 연끌 한두 건에 의해서 호가가 떨어지면서 가격이 폭락을 해요. 그런 사태가 조만간에 벌어질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때 보세요. 21년, 22년도에 폭락할 때 어마무시하게 빠졌잖아요. 이때 담합이 안 됐다니까. 자, 그래서 큰 그림으로 보면 여기가 버블세븐, 이명박 대통령 때 버블세븐 터질 때거든요. 이때 잘 보시면 보세요. 이거 강남 스타 백지수예요. 강남권이 폭락을 하는데 노원구 폭락하는 거 보세요. 노도강 폭등하는 거. 파란색이 노도강이에요. 그런데 지금 강남구가 꺾여갖고 빠지는데 노원구 열심히 오르잖아요. 지금 이 상황이랑 똑같다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한 3, 4년 동안 박근혜 대통령 취임할 때까지 박살이 났어요. 그거를 조심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 요거는 금리를 주는 겁니다. 잘 보세요. 이게 이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게 기준금리입니다. 이거 일본의 기준금리예요. 몇 달 전에 그 기준금리 올렸어요. 그동안 계속 몇 년 동안 올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주목받지 못한 거는 제로금리에서 올라왔잖아. 자, 그 다음에 여기 누리끼리 한 게 유럽입니다. 유로존의 22에서 기준금리를 또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 7월 달에 올렸죠? 아직 미국은 안 올렸죠? 자, 이 분위기는요, 미국도 결국은 뒤늦게 올려요. 항상 미국이 원래 여기서 보세요. 우리가 먼저 올렸죠? 얘네는 원래 제로금리였고, 일본, 근데 우리 올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미국이 올렸다니까? 이러면서 부동산이 상투가 왔다니까. 근데 강남이 먼저 꺾였죠. 강남구는 금리를 올렸다 내렸다가 영향을 덜 받아요. 근데 노도강은 금리 영향을 많이 받죠. 그리고 최근 들어서 반년 넘게 강남구는 대출을 2억밖에 안 해줬잖아요. 50억짜리 사도 2억밖에 안 해줬어. 근데 여기는 8억짜리를 사도 6억까지 대출해줬다고. 여러분들, 강남구가 덜 빠질 때 노도강이 왜 이렇게 많이 빠진 줄 아세요? 왜냐면 이때 20년, 21년 코로나 이후에 살 때 연끌들이 80%씩 대출 받아갖고 샀다고. 그게 대출 이자를 못 견뎌갖고 폭락을 했는데 조만간에 22년 올라갔던 그 금리보다 더 올라간다니까. 시중은행 금리는 벌써 많이 올라가 있잖아요. 이 상태에서 제가 볼 때는 이번 8월 달도 저는 기준금리 올린다고 봐요. 2달 연속 올리는 거죠. 그러면 처음 올렸을 때랑 기분이 좀 다를걸? 연끌한 사람들? 그동안은 어떻게 버텼는데, 그리고 5년 전에 고정금리로 대출받은 사람들이 지금 막 차례차례 작년 말부터 올해 중순까지 이제 본격적으로예요. 변동금리에 적용을 받는다고. 5년 동안은 고정금리고 그 뒤로는 변동금리예요. 우리나라에 고정금리 없어요. 미국처럼 30년 동안 계속 같은 금리 없어. 우리는 5년 만이에요. 5년 만에. 밑에 약관에 밑에 한 줄 조그맣게 써있어. 그런데 그동안은 내가 월급 300만 원 받아갖고 한 90만 원 이자를 내느라고 그래도 한 200만 원으로 생활비하고 막 했는데 갑자기 어느 날 딱 해갖고 고객님 이제 만기 5년 지났는데 다음 달부터는요 금리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160만 원이야. 90만 원 된 사람이 160만 원, 어떤 사람이 200만 원 된 사람도 있어요. 난 200만 원 된 사람도 많긴 있겠다. 2배 되는 사람들. 그런데 5년 전에 300만 원 이자 월급 받았는데 지금 330만 원 이자 월급 받아. 그러니까
생활비가 더 줄어드는 거지. 월급은 올랐는데. 그런 사태가 오면서 결국은 창동주공 17단지가 6억이었다가 2억 9천, 2억 7천 8천까지 떨어졌다가 최근에 엄청 올라갔고 3억 5천이 돼 있거든요. 아직도 2억 5천이 떨어져 싸다고. 아직도 이게 50% 하락이니까 아직도 40% 30% 하락해 있다니까. 여기서 혹시 창동중 17단지 집 사는 사람한테 사람 있으면 내가 그래도 한 3천만 원 비싸게 사네 이런데 그 파는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얼마에 사갖고 파는 거야? 그러면 나 5억 7천 5억 7천에 사갖고 3억 4천에 파는 거야. 그러면 사장님 살 때는 얼마에 샀다가 파는 사람 걸 샀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1억 2천에 샀는데 나한테 5억 7천에 팔았어. 나는 그래갖고 그 사람이 5배 먹었길래 내가 만약에 6억에 사면 한 30억에 팔 줄 알았지. 왜? 사놓으면은 5배 오르니까. 농담이고요. 현실이 이렇습니다. 이거 못 버팁니다, 여러분들. 이 다음 그림을 생각을 해보세요. 요 그림을 생각을 해보세요. 요 그림을요. 요 금리를. 임플란트 말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키포인트는 강남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저는 잘하고 있다고 봐요. 청년들이나 성북구 올랐다느니 동대구가 올랐다느니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2, 3년 동안에 봐서 폭등했다고 그러지 5년 전에 꼭지에 산 사람은 아직도 손해봐 있다니까. 프레임이라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참고 딱 복심에 칼을 갈구면서 성북구 올라라, 은평구 올라라. 내가 감수하마 청년들 미안하다. 어쩔 수가 없다. 지금은 이쪽을 잡는 게 아니라 그쪽은 올라도 니들 입장에서 많이 오른 거지만 5년 전, 6년 전에 산 사람 입장에서는 아직도 30, 40% 손해봐가지고 징징거리는 사람도 되게 많거든? 근데 지금은 서울 아파트 전체 잡으려면 그렇다고 내가 무슨 경상남도를 잡을 것도 아니고 거기는 알아서 5년째 빠지고 있어. 부산도 대구도 5년째 빠지고 있어. 거기는 안 건드린다니까? 지금은 제일 윗대가리에 있는 애 잡대라 두더지 게임 하듯이 망치로 뽕망치 때리는 거야 지금. 강남구 때리는 거야. 강남구. 보유세 너 1억 5천씩 매년 내봐. 앞으로 5억 10억씩 빠지는 강남구 아파트 엄청 나올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은 잘못하면 30억 양도세도 중과에다가 매년 세금에다 합치니까 이거 몇 년 갖고 있으면 한 30억 날라가게 생겼거든. 차라리 5억 싸게 파는 게 낫지. 그러지 않겠어요? 자, 제 말에 동의하시면 1번 아니다. 강남구 아파트 1년에 세금 보유세 1억 5천 한 10년 내도 끄떡 없다. 그래서 안 빠진다. 2번 오랜만에 엘리엇이 좋다. 7번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